네, 4-2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요거를 빨리 최대한 30분 안으로 끝내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 짓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PSRT에 관해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어퍼지트 요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테니스공 같은 경우가 보였다가 혹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 테니스공 같은 경우를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거는, 자, 여기서는 보였다가 크기 값이 0이었다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크기를 다시 또 보이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보이지 않게, 올라갔을 때는 보이게, 넘어갔을 때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이러면은 슝슝슝 슝슝 슝슝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같은 거나 이런 거 비트 같은 게 노래를 깔아서 타이밍 맞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이제 이 움직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해요. 자, 키프레임을 아까 움직임을 주는 법을 했었고 이번엔 부드럽게 하는 거.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다는 거는 쌤이 지금 매우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수업 들을 때는 낮 시간일 거고 조금 더 정신이 있을 테니까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N. 이번에는 이름을 숫자로 해볼게요. 5, 5가지 기술 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5가지 키프레임. 마찬가지로 시간은 5초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해보기 위해서 3초로 바꿔볼게요. 7초로 바꿔볼게요. 7땡 혹은 7땡땡 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OK 누르면 됩니다. 자, 테니스공 가져와 주고요. 크기를 잠깐 줄여볼게요. 단축키 S 스케일로 해서 크기를 한 50 정도로 줄여보자. 자,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먼저 앵커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 앵커 포인트 확인은 단축키 Y. 이 부분이 정중앙에 있는지, 중앙에 처음부터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선생님 가운데 컨트롤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정중앙에 딱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V를 눌러서 있는 거 확인해보고, 자, 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일 때는 처음에 움직임은 단축키 P 클릭하고 그 다음에 20프레임 한번 가볼게요. 20프레임 갔을 때 움직인다. 저는 그냥 쭉 당기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일직선으로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Shift를 누른다. 그러면은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뭔가가 너무 정석으로 움직이니까 움직임에 재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거는 5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석으로 움직이는 거. 여기 키프레임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이게 리니어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선형 키프레임이라고 하고 그냥 리니어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정석도로 출발해서 정석도로 도착을 해요. 정확히 딱 딱. 자, 이거는 그냥 키프레임 와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애가 이지 인 키프레임이에요. 이지 인 같은 경우는 얘가 도착을 했을 때
도착을 했을 때 그 천천히 중력이 있으면서 천천히 도착을 해요. 한번 보여주면은 테니스 공 요거를 하나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D를 누르면요. 자, 테니스 공을 클릭한 채로 컨트롤 D 자체를 눌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게 복사가 되죠. 하나가 더 뜨는 게 보이죠?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잡은 채로 움직인다 하시면은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움직임이 아니고 복사가 된다. 그리고 아래 거를 지워 볼게요. Alt 대괄호 인디케이터 뒤에 부분을 지우자. 마치 잔상처럼 보이게 되네요. 닫다. 자, 친구들 U 눌러서 움직임 한번 봐보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띄워 볼게요. 끝에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키프레 미안해요. 끝에 부분 좀 이제 천천히 들어오게 하는 게 이즈인 키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즈인 같은 경우는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이게 키프레임 어시스트라는 게 보입니다. 요거를 잡고 마우스 우클릭 가지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거기서 이즈인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단축키는 Shift F9입니다. Shift F9 혹은 이즈인 누르시면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재생을 해보면 끝에 살짝 변화가 보여요. 혹시? 살짝 뭔가 부드럽게 도착을 하죠. 얘는 그대로 가는데 살짝, 그대로 가는 거 살짝. 요게 이지인입니다. 도착할 때 천천히 도착하는 거 끝부분에서 줄여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찬가지로 Alt 대괄호로 줄이고, Alt 오른쪽 대괄호로 줄인 다음에 첫 번째 공을 클릭하고 컨트롤 D, 얘를 맨 위로 올려서 살짝 뒤쪽에, 자, U 눌러가지고 밑에 거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지 아웃이에요. 얘는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출발할 때 합니다.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어시스턴트 가서 이지 아웃. 예, 이따가 으아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지 아웃입니다. 천천히 나갈 때 으아. 얘는 도착할 때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고요. 얘는 출발할 때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다시 처음 거 잡아서 컨트롤 D, 위쪽으로 쭉 올려주고 옆으로 살짝 보내주고, U 눌러서 포지션 위치 확인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홀드 키프레임이라는 걸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닫아져 있는데요. 홀드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딱딱딱딱딱딱딱 끊겨서 하려고 하는 게 홀드 키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키프레임을 내가 멈추고 싶은 구간마다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 멈추고 싶은 구간마다 잠깐 움직임을 정지해 주면 되는데요. 자, 컨트롤 누른 채로 키보드 마우스 오른쪽 한 번, 두 번. 자, 여기서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잡으면은 전체 움직임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키프레임을 잡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 포지션 옆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클릭, 나왔죠? 다시 컨트롤 두 번 잡아주고, 두 번 잡아주고, 두 번 잡아주고, 물론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근데 그대로 쭉 움직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위치만 잡아줄 뿐이고,
여기서 아까 했던 것 그대로, 자, 키프레임을 하나씩 클릭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드래그해서 클릭할 수도 있어요. 자,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키프레임 어시스턴트가 아닌 그 위에 있는 토글 홀드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정확히 이 부분마다 움직임이 정지돼요. 가만히 있는다. 토글 홀드 키프레임. 눈치 빠른 친구들은 프리미어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토글 홀드 키프레임. 자, 토글 홀드 키프레임 썼을 때 표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세모와 네모가 합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효과를. 네, 뚝뚝뚝뚝 끊겨 보이죠? 이게 토글 홀드 키프레임입니다. 움직임을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중간중간에 키프레임을 잘라주면 돼요. 다들 정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딱딱딱딱딱 끊겨 보인다. 이게 토글 홀드 키프레임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테니스공 컨트롤 뒤에 주고 위로 올려주고 옆으로 쭉 빼준 다음에 살짝 띄워줘서 겹쳐 보이지 않게, 네, P 눌러서 확인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할 때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지라고 해가지고요, 이지 인과 이지 아웃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잡아준다. 키프레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이지 단축키는 F9. 이런 식으로, 네, 모래시계 모양이 됩니다. 옆에 것도 F9. 이러면은,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느낌이 안 나와요. 뭔가가 아쉽다. 그때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잡아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화면 봐주시면요, 여기 그래프 막대기가 하나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한 채로 요 그래프 키프레임을 설정한 상태로 요거 있는 그래프를 클릭하면요, 요 움직임들을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선 처음엔 이게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때는 눈 옆에 있는 무슨 달력표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스피드, 이게 밸류 그래프가 아니라 스피드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은 선생님이 보는 화면이랑 똑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화면의 속도를 제한을 한다. 아마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자, 이거보다 스피드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에펙을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 매우 익숙할 텐데, 아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움직임이 이렇게 돼요. 부드럽게 가다가 또 부드럽게 들어오고. 근데 이 그래프가 너무 원만하다 보니까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핸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핸들을 누른 채로 앞으로 쭉 당겨주면 그래프가 가파르게 쑥 올라갑니다. 한번 봐볼게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처음에 출발하면서 쑥 가는 이지 아웃과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핸들을 쑥 잡아 당기는데 조금씩 움직이면 시프트를 누른 채로 쭉,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뻑큐 모양이 되는데요. 자, 천천히 쑥 갔다가 가운데 채공 시간이 굉장히 짧고 다시 또 천천히 가고.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 이런 식으로 화면에 중력을 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움직임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핸들을 조작을 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즈 인아웃 따로 안 주고요, 그냥 이 상태만으로도 주기도 해요.
움직임을 줄 때 다시 그래프를 누르면은 그래프 에디터를 누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키프레임이 쭉 나와 있어 가지고요. 자, 이거 어차피 동영상 강의니까 멈춰보고 해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게 벌써 5개가 쌓였는데 이걸 하나하나 클릭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전체적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눌렸을 때 이거를 전체 클릭할 수 있는 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거나요. 컨트롤 A, 아무것도 선택이 클릭이 안 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다 집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잡아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대괄호 오른쪽은 위로, 대괄호 아래쪽은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움직임을 아마 자세히 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요. 보시면 살짝 의아한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컴포지션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3초 3땡 이름은 인터폴레이션 그냥 IP로 합시다. 농구공 가져오고요. 테니스공. 자, 크기 줄여주고 스케일 눌러서 줄여도 되고 아니면 쌤처럼 여기 끝을 잡고 Shift를 누른 채로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고. 자, 얘를 한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포지션 들어가서 P. 자, 얘를 위로 쭉 올린 채로 화면에 나가버려서 지금 마우스가 안 보이면은 여기 보시면 50%로 되어 있는 걸요 조금 더 낮춰주시면 돼요. 한 25% 정도로 얘를 화면에 내보낸 다음에 키프레임 찍어주고, 그리고 5프레임에 갔을 때 10으로 해볼게요. 10프레임에 갔었을 때 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내리다가 Shift 눌러서 쭉 내리고, 이러면 아마 일직선으로 내려올 거예요. 요거까지는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린 다음에 다시 또 20프레임 갔을 때 20 혹은 플러스 10, 얘를 화면 바깥으로 내보내 볼게요. 자, 여기서 한가 차이점이 있으면은 공이 왜 나는 직선으로 내렸는데 Shift를 눌러서 직선으로 했는데 왜 곡선으로 빠지냐. 에펙은 곡선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직선보다는 곡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확히 딱 하고 싶으면요, 정확히 2부 마지막에 움직임의 직선이다라고 잡아줘야 돼요. 네, 이 잡아주기 위해서는 자, 키프레임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요,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네, 리니어 선이고요. 두 번째 거 스파티얼 인터폴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베지어라고 되는 거는 곡선이에요. 리니어라고 하는 건 선이고요. 이 오토 베지어 부분을 베지어가 아니라 리니어로 바꿔주시면은 요게 마지막 값이 선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키프레임 오토 인터폴레이션 리니어. 네, 정확히 각져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이걸 다시 또 곡선을 바꿀 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핸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 같은 거에서 디테일을 잡아줄 수가 있다. 둥그렇게 할 거냐, 아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보시면 이제 무슨 뭐라고 해야죠? 그 툴? 이거 찍어 자석 툴이라고 해야 되나? 자석 툴이 아닌데. 툴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따는 거, 물체 같은 거 따는 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핸들을 조절해서 많이 하는데요. 비슷하게 느리면 쭉 늘어나고 줄어들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나 그런 컨트롤 같은 게 세세하게 가능하다. 네. 자,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걸로 돌아오면은, 자, 좀 전에 만들었던 거 한번 봐볼게요. 아마 이 부분을 알아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네, 보통 여기 이게 기본적으로 곡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움직임 자체를 조금 더 직선 느낌을 강하게 주고 싶다 하시면은, 아마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가 시프트를 누른 채로 선을 꾹 눌러서 그렇지, 아마 이 부분도 이게 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디테일까지도 정확히 딱 끊기게 표현되는 게 중요하다. 끝에를 잡고 마우스 우클릭,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잡고 베이저가 아니라 리니어로, 마찬가지로 인터폴레이션 잡고 베이저가 아니라 리니어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네, 끝에 미세하게 있는 그 곡선 부분이 살짝 직선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까지 차이를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이 프로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디테일이 막 0.05% 정도 갈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이 월급을 가르겠죠. 자, 이번 시간 만들어 볼 거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네, 인터폴레이션 이용하는 법. 자,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광고 영상 만들어 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질 않냐 내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나 모르는 부분 있거나 하시면은, 네, 질문 주시고, 완성 영상 같은 경우 내가 처음 봤었을 때 이거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시면은 바로 하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